안녕하세요. 맥키네치의 투자 클럽입니다. HLB 오늘 상한가로 마감했죠. 자, 숏 커버링에 이어서 숏 스퀴즈까지 나올 수 있을까요? 자, 내일 4만 원대 넘어가게 되면 다음 주가 흐름은 어디까지 될지 내일의 투자 전략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증시는 프레젠트 데이로 오늘 휴장이기 때문에 국내 시장 중심으로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전체적으로 어떤 시장 어떤 흐름들에서 중요한 부분들은요. 자, 외국인들은 이제 코스피 쪽에서는 일단 매도를 했습니다. 이제 코스닥 쪽에서는 기관과 더불어서 양매수 흐름이 나왔고, 개인들은 이제 코스닥에서 일단 매도를 했는데요. 전반적으로 이제 오늘 코스닥에서 가장 중요한 어떤 종목이 일단 HLB죠. HLB와 그 계열사 종목들이 급등하면서 오늘 이제 코스닥의 어떤 시장 흐름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보여집니다. 개인들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에서 매도하고 이제 거래소에서 일단 매수하는 흐름이었고요. 자, 원달러 환율 자체는 이제 5원 정도가 좀 빠져서 1294원 정도 흐름 정도를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이제 전체적인 어떤 종목 그 등락에서 보면 코스피 쪽에서는 상승 종목 수가 하락 종목 수의 한 2배 정도 안 되는 정도 수준, 코스닥 쪽에서는 예, 2배 이상의 어떤 상승 종목이 많으면서 코스닥 중심의 어떤 강세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HLB는 이제 120일 기간 6개월 정도를 보게 되면 가장 큰 거래가 오늘 좀 동반되면서 상한가 일단 양봉이 발생을 됐죠.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오후에도 최소한 뭐 한 36,000원, 37,000원 사이에 중위값 정도에서 상한가를 끝나면 뭐 가장 좋은데, 일단 상한가 등락들을 장중에 오전장에 이제 상한가 들어갔다가 이내 좀 풀렸죠. 풀렸다가 이제 오후 2시 쯤에는 계속 이제 상한가 부근에 있다가 일단 상한가를 마쳤고, 시간에도 이제 상한가 잔량이 그 뭐 큰 어떤 잔량은 아니죠. 한 5만 5천 주. 예. 그 장 초반에는 뭐 상한가 잔량만 뭐 100만 주 넘게 이렇게 깔려 있던 부분들이, 그래서 이제 오늘 거래량이 많이 일단 분출되면서 이런 흐름을 보였고요. 자, 우리 수급상에서 뭐 가장 중요한 게 바이오 쪽에서 이제 공매와 이런 흐름에서 가장 중요한 게 어떤 외국인들이 일단 200만 주. 이 물량이 이제 숏커버링에 어떤 관련된 어떤 물량들이 뭐 많이 좀 들어가 있을 거고요. 개인들 같은 경우는 또 이런 부분에서 200만 주 넘게 일단 매도를 또 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또 이렇게 매수가 들어왔고, 공매도 매매 비중은 2.81인데, 최근에 제가 이제 뭐 이렇게 작년 12월 달부터 1월 달 이렇게 좁은 어떤 박스권에 이렇게 큰 어떤 뭐 거래량은 이렇게 발생을 하진 않았습니다만, 이 9월 달에 이제 주가가 올라갔다가 가격 조정을 하고 이제 기간 조정을 상당히 내려오면서 이렇게 했는데요. 작년 12월 달, 1월 달 이렇게 좁은 박스권에서 흐름들의 어떤 양봉이 나오고 이제 조정이 나왔던 이런 부분들이 매물대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강력한 이제 흐름이 한번 나와야 여기에 이제 매수했던 사람들이 어, 매집의 어떤 형태대로 바뀐 어떤 부분인데, 오늘은 이제 단기 이제 쇼커버링에 관련되는 부분에서 급등이 나오면서 이렇게 외국인들 어떤 수급들, 결국 이제 바이오 쪽에서는 이 모멘텀과 일단 수급이 가장 일단 주가 흐름에서는 중요한 어떤 흐름인데요. 자, 오늘은 어떤 그 금요일 날 오후에 나왔던 어떤 부분과 이 수급이 결합하면서 이 강력한 흐름의 상한가, 그리고 작년도하고 좀 차이점이 있는 것은, 작년도는 이제 HLB 생명과학이라든지 제약 쪽이 좀 더 강하게 움직였다면, 이번에는 일단은 모멘텀을 제공했던 게 HLB 물적 분할 관련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 뭐 생명과학이라든지 제약이라든지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윗꼬리가 좀 나오는 어떤 흐름, 테라피틱스도 윗꼬리가 좀 나오는 어떤 흐름에서 HLB 중심으로 일단 주가가 형성되었던 게 좀 특징입니다. 그래서 기사를 조금 더 한번 살펴봐 보면, 일단 이제 공매도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제 이 KRX 정보 데이터 시스템에 들어가 보시면, 오늘 기준으로 보면 오늘 이렇게 상한가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공매도 관련되는 부분들이 규모로 보면, 수량으로 보면 2월 6일
이때도 이제 공매도 가열 지정받았을 때인데요. 이때만큼의 어떤 이 공매도 거래량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상한가인데도 불구하고 원체 이제 오늘은 이제 거래량 자체가 크기 때문에 거래 비중은 작습니다만 규모로 보게 되면 2월 6일, 2월 달 들어서는 가장 큰 어떤 이제 공매도 거래량이 또 형성이 되어 있죠. 그리고 대차 거래 관련되는 부분들 보시면 오늘 같은 경우에도 금요일보다는 이제 좀 줄었습니다만 이 체결수라든지 상한 거래 관련되는 부분들은 2월달 들어서 지난주 후반부부터는 좀 증가되는 어떤 흐름들이 그러니까 격렬하게 지금 시세가 나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이 어떤 공매에 관련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치열했다 이렇게 좀 보여지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매도 가열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제 지정 관련해서 지정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 질문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이 공매도 관련되는 부분들에서 가열은 보통 이제 주가가 좀 떨어진다든지 이러면 좀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올라가도 사실은 이제 규정상에 따라서 이 부분들이 이제 공매도 가열 종목 지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건 자체가 여러 가지가 있죠. 이제 개별 종목의 어떤 종가 관련되는 부분의 공매도 비중, 뭐 거래대금 증가라든지 비중 평균이 1평균에서 뭐 어떻게 되느냐. 이 작년 10월 달 이후에 이제 이 부분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됐는데 연구 논문에 따르면 이제 이게 뭐 40거래일 평균 공매도 비중이 5% 넘고 당일 공매도 대금이 뭐 이전 40일 평균 공매도 대금의 뭐 5배가 증가하게 되면 이렇게 가열 지정을 받기 때문에 오늘같이 이제 상한가를 해도 공매도 가열 종목 지정이 될 수 있다. 이런 부분들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오후에 나왔던 기사들 좀 보면 결국 이제 하루 종일 나왔던 기사인데 HLB가 이전에 다른 어떤 이제 물적 분할 이슈하고 좀 다르게 주력인 부분들은 그대로 이제 HLB가 있고 비주력으로 지금 바뀌어 있는 고유의 이제 그 선박 사업 관련되는 부분이 물적 분할하고 이게 또 이제 비상장을 유지하기 때문에 주주 가치 희석을 좀 차단하는 부분들도 좀 긍정적인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바이오에 집중하겠다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작년에 이제 바뀌었던 소액 주주들을 위해서 주식 매수 청구권 관련되는 부분들을 이제 뭐 3만 원대 초반 정도에 있는 부분들이 공매도 상한 관련되는 부분과 연계되면서 일단 주가의 어떤 수급 이슈가 일단 있으면서 강하게 올라갔습니다. 자, HLB 역사를 좀 잠깐 이제 오늘 기사에 잠깐 이제 비즈 워치에서 잠깐 나와 있는데요. HLB는 본래 이제 현대그룹 자회사 이제 경일요트롭도 시작해가지고 이제 구명정 이런 선박 사업을 뭐 시작을 했는데 진양곤 회장이 본래 이제 이 인수합병을 통해서 이제 구명정 사업을 이제 키웠죠. 그러다가 이제 2008년도에 이제 금융위기가 나오고 난 다음에 새로운 어떤 먹거리를 찾기 이제 시작한 상태인데 본래 이제 바이오를 하려고 했던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2008년도에 이제 하이세를 통해 가지고 이 현대 라이프 포트를 인수를 하게 됩니다. 근데 현대 라이프 포트가 이제 코스닥의 이제 이노지디엔 여기 이제 12 전화권을 이제 행사하면서 여기를 인수하다 보니까 여기가 이제 미국의 LSKB를 자회사로 두고 있는데 거기를 이제 방문해서 가다 보니까 이 그 당시 이제 리보세라닌 관련되는 부분을 개발할 때 굉장히 좀 돈이 드는 어떤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하이셀을 판 어떤 자금까지 지원하면서 전격적으로 이제 이 바이오 사업에 이제 발을 디딥니다. 이렇게 힘들 줄 알았으면 뭐 안 했다 이렇게 뭐 이야기도 하는데 그래서 바이오 사업에 이제 돈들을 계속 이제 투자를 하면서 하이셀 지분을 매각한 자금으로 이제 지분도 투자를 하면서 그러다가 이제 100% 이제 상각 합병을 통해서 이제 그 LSK 지분을 100% 인수해서 지금은 이제 엘레바 테라피틱스가 HLB 100% 자회사 형태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한 14년 동안 이제 리보세라는 중심의 어떤 개발을 하면서 위험할 때마다 이제 M&A를 통해 가지고 사업 확장과 이런 부분들을 좀 지속하면서 진행되었는데요. 재무적인 어떤 부분의 부담 부분은 2021년도에 이제 FA가 들어오면서 작년도에 매출의 대부분이 이제 FA 매출이 되면서
이제 재무적인 어떤 건실함을 했는데 이것도 사실은 이제 FA가 코로나 진단 키트가 주력이었기 때문에 올해도 이제 뭐 작년 재작년 같은 실적이 내기는 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작년에 어떤 이제 그 재무 구조의 어떤 개선이 지속성이 낼지는 조금 이제 그 좀 의문이 들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근데 결국은 이런 상태에서 올해 이제 어떤 결과를 내느냐가 굉장히 좀 중요한 어떤 밑그림은 어느 정도 좀 만들어 놨죠. 그리고 이제 바이오 관련되는 부분에서도 이 캄릴리주만과 항서제약의 캄릴리주만과 리보세라님이 지금 중국 쪽에서는 간암 1차 치료제로 허가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뭐 로얄티도 들어오고 야필리아 관련되는 부분들도 지금 이제 유럽 판매가 개시가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시장에서 원하는 거는 이제 리보세라닌 관련되는 부분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 수 있느냐, 간암과 이제 기타 이제 선양 남성암 위암 관련되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회사가 이제 바이오에 줄여가면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신경 써서 이제 해야 되는 어떤 지점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상한가가 들어갔던 어떤 이 수급 이슈가 결과적으로는 간암 관련되는 ND 준비와 이 부분이 일정이 연결된다면 다분히 좀 폭발성을 낼 수 있는 뭐 그런 어떤 이제 연결고리가 돼 있는데 그만큼 이제 이 부분들이 이제 빠르게 이제 기사가 좀 나올 수 있을 정도의 준비가 되었느냐. 근데 오늘 기사를 보게 되면 1분기가 아니라 이제 상반기까지 이제 준비해서 이런 내용을 본다라고 하면 이 부분이 당장에 나올 수 있는 부분은 아닌데 그래서 오늘 상한가 이슈가 이제 어떻게 좀 유지가 되면서 숏 커버링이 이제 숏 스퀴즈로 갈 수 있는 포텐셜은 분명히 있는데 이제 추가적인 이제 재료가 어느 시점에서 나와주느냐 주가가 좀 상방을 유지하면서 이런 부분이 가장 일단은 중요한 어떤 상황이겠죠. 그래서 그에 관련되는 내용들이 일단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진양군 회장에 대한 뭐 주가가 올라가면 항상 이런 기사가 뜨죠. 그리고 이제 주가가 안 올라가면 또 이제 반대쪽에 어떤 이야기들 나오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뭐 HLB가 완전한 이제 바이오 기업으로 전환을 해야 되는 어떤 지점에서 작년 올해 굉장히 어떤 중요한 어떤 입장에서 주가는 이제 작년 9월 달에 5만 원대 중후반에서 다시 이제 3만 원 이하까지 내려왔다가 올해 들어서도 좀 부진했거든요. 부진했는데 오늘 이제 상한가로 일단 이제 코스닥의 어떤 시장 대비보다도 조금 이제 오늘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시장 평균보다는 이제 일단 올라가 있는 흐름들을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어떤 이제 주가 흐름들도 상당히 뭐 일단 중요한 어떤 흐름인데요. 결과적으로는 이 간암 신약 허가 신청 관련되는 부분들이 결정적으로 언제쯤에 이제 나오냐가 가장 핵심이겠죠. 그래서 주가 이렇게 만들어 놓았을 때 단순히 이제 기술적 분석으로 이제 보게 되면 뭐 작년 말부터의 어떤 흐름에서 이제 박스권은 일단은 넘어갔죠. 그래서 제가 34,000원 이야기는 많이 드렸으니까 이 부분을 일단 넘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이제 박스권이 34,000원, 4만원대 라인이었고, 요게 이제 중위 라인이 37,000원대거든요. 그래서 오늘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이 부분도 넘어갔기 때문에 내일은 이제 이 어떤 다음 박스권의 상단이었던 4만원대 라운드 넘버 가격을 넘어가서 안착을 할 수 있느냐 여부가 이제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다음 주 월요일까지 이 5개월 동안에 가장 뭐 중요한 일단 이슈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수급이 오늘 같은 어떤 거래량을 이번 주에 계속 이제 뿜어내느냐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사실 이제 쇼커버링으로 오늘 나왔던 부분들이 공매도도 일정 부분 조금 있기는 있었는데 계속 올라가게 되면 숏 스퀴즈까지 나오게 된다면 상당히 이제 작년도 5월 달에 나왔던 단기에 뭐 거의 한 일주일 동안의 주가가 더블이 나는 뭐 이런 상황이 어떻게 좀 이제 재현이 될지 이 부분도 상당히 좀 주목합니다. 그래서 오늘 양봉에 이어서 이번 주간에 이제 주후반까지 주가 흐름들을 상당히 뭐 관심 가지면서 살펴봐야 되는 이슈고요. 그래서 장 초반에 10시 이전에 수급의 동향이나 이런 부분들 집중적으로 좀 참고하시면서 투자 대응 전략 삼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